이번 시간은 근로소득관리 제81회 근로소득관리부터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죠. 인사급여 관련 자료입니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일용직 사원 원천징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료 1. 일용직 사원의 관련 정보. 성명, 거주구분, 주민번호, 입사일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일용직 사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내역. 이걸 보고서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료 1, 2는 공장 일용직 사원의 관련 정보 및 급여 지급 내역이다. 일용직 급여는 일정 기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며 5월 23일 일괄 지급하였다. 네, 일정 기간 지급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만 징수하기로 한다. 보통은 고용보험만 징수한다. 이런 지시를 하는데, 이번에는 국민연금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하루 일당 22,500원, 하루 22,500원으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고용보험률은 일당의 0.9%를 적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사는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월 원천징수 납부 대상이라는 얘기고요. 자, 수행과제 보면은 1.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사원 등록하시오. 2. 일용직 급여 입력 메뉴에 이 급여 내역을 입력하시오. 네, 요 두 가지 연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3번이 이 5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급여로 들어가셔가지고 근로소득관리에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서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코드는 그 5001 표에 있는 5001 성명 김종아 내국인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830-827 2222220 입사 날짜 2026년 0519로 입력하시고 퇴사 날짜는 생략 다 주소도 없으니까 생략하시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서 급여 사항 항목이라는 곳으로 가서 아까 일정 기간 지급이라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급여 지급 방법을 0이 아닌 1번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지급 0이면은 매일 지급 일정 기간 지급 요거 일정 기간으로 바꿔주시고 정상 급여에다가 일당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50만원 그리고 1급직 자, 연장급여는 언급이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아까 국민연금 일당 여기다가 22,500원 입력하겠습니다. 22,50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는 여기 그 0.9% 이미 입력이 돼 있고요. 예, 일여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는 여기 있는 정상급여의 0.9% 9545 4,500원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번의 개정 과목 설정은 공장의 일용직 사원의 급여 개정 과목으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500번대로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공장 근로자라고 했으니까, 여기 물음표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우리가 잡급이라는 개정 과목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507번 잡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일용직 급여는 급여라고 하는 개정 과목은 우리가 일반 근로자의 그 이름으로 많이 쓰기 그 개정 과목 이름을 많이 쓰니까 일용직 근로자는 개정 과목 이름을 잡급으로 해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급여로 500번대도 있습니다. 예.
자, 잡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입력 요 옆에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가서 이제 급여 자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일용직 급여 입력하셔가지고 자료 2번에 있는 요거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예, 5월달 근무 날짜 이걸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귀속 연월을 5월로 해주시고 지급 연월도 5월로 하신 다음에 우선은 우리가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냥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김동아 사원이 보일 거고요. 김동아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달력에서 5월 19, 20, 21, 22, 23까지를 동그라미로 바꿔줍니다. 19, 20, 21, 22, 23까지 이렇게 동그라미로 5일을 하면은 250만 원 지급액 정상 급여가 250만 원 나오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가면은 고용보험료 아까 0.9% 반영해 가지고 하루에 4,500원씩 계산됐고 아까 국민연금은 하루당 22,500원으로 하라고 자료 설명에서 지시했죠. 그래서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수행과제의 1번과 2번까지 우리가 마친 거예요. 1번, 2번. 그 다음에 수행과제 3번을 하면 됩니다. 5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인사급여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 있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딱 클릭하시고 귀속 5월부터 5월 지급도 5월부터 5월 정기신고에서 엔터 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장 눌러줘서 예한 다음에 나중에 곧바로 이제 실무 수행 평가에서 여기 있는 자료로 답을 찾으시면 되죠. 자 이제 36번의 평가 문제로 가볼게요. 일용직 김동아 5월 일용직 급여 입력 조회에서 공제 항목 중 고용보험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고용보험이 여기 계산이 0.9%씩 계산되었고 합계가 22,500원이죠. 그래서 답이 22500이 되겠죠. 답지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고용보험 합계가 36번인가요? 예, 36번. 예, 22,500원. 네, 맞습니다. 네, 22,500원 확인되죠.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요. 그 다음 문제는 5월 일용직 급여 입력 조회에서 공제 항목 중에 국민연금의 합계액은 얼마냐? 그 바로 옆에 국민연금의 합계가 112500이죠. 네, 답지에도 확인해 보면 112500 맞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38번은 5월 일용직 급여의 차인 지급액은 얼마인가 그랬죠? 차인 지급액은 오른쪽으로 쭉 스크롤하면 이 자리에 있습니다. 2313050 이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에다 2313050 답지 보시면은 2313050 확인되겠습니다. 그 다음 39번 문제 보시면은 5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조회해서 A10의 4 인원은 모두 몇 명이냐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A10의 4 인원은 5죠. 5. 그래서 답이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근로소득 가감계 A10의 10번 소득세 등의 금액은 얼마냐? A10의 10번 소득세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겠네요. 754820 답지 보시면은 40번이 754820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급여자료 입력 문제에서 일반 근로자의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용 근로자 급여자료 입력 이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큰 2번을 보시면은요.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 문제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 차은경 8월 급여 자료이고요. 8월 급여 대장이다. 영업부 차은경 부장은 26년 8월 31일 퇴사하였다. 중도 퇴사자 정사는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의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급여 지급일은 당월 31일입니다. 1번 사원 등록 메뉴에 퇴사 처리를 하시오 이랬어요. 퇴사 처리라는 것은 퇴사 날짜 2026년 8월 31일이라는 날짜를 20번에다 입력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러 가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 메뉴로 들어가셔서 차은경 세 번째 사원 클릭하시고 여기 20번에다가 2026년 8월 31일 퇴사 날짜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수행 과제는요.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공제 등록을 하시오 이랬어요. 여기 지금 수당은 다 등록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공제 등록만 왜 하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수당 등록, 직무수당, 가족수당, 식대 이게 등록이 돼 있는지 공제 항목이 이 정산이 다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급여로 가셔가지고 이번은 급여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간 다음에 저 상단에서 수당 공제 등록을 클릭해야 되죠. 수당 등록이 다 되어 있군요. 수당 등록은. 직무수당 과세, 가족수당 과세, 식당 비과세로 이미 다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공제 등록 가보겠습니다. 빠진 게 있죠. 거기에 보면은 건강보험료 정산과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이라는 항목이 빠졌어요.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공제소득 유형 코드가 있습니다. 2번 확인. 급여에서 이어. 또 여덟 번째 줄로 내려와서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공제소득 유형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확인 4번 해주시고 급여 일려하고 마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공제사항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을 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번 81회에서는 이건 미리 해놓고 공제 등록만 하라고 해서 좀 다른 회차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8월분 차은경 급여 자료를 추가 입력하고 중도 퇴사자 정산 버튼을 이용하여 중도 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하시오. 단 구분은 1번 급여로 선택해서 입력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3번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느냐? 여기 아까 공제 등록했던 급여 자료 입력해서 여기 귀속연월을 8월로 클릭하시고 9분에서 1번 급여 하신 다음에 여기 8월 31일은 입력을 해놨고요. 다른 직원들 급여 자료는 보니까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도 퇴사한 차은경의 급여 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걸 입력해 주라는 얘기예요. 네, 그 표를 보시고 기본급부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직무수당도 입력하시고 가족수당도 입력하고 식대도 입력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정산 공제 항목에서 159, 520 장기요양보험료 더 납부를 해야 되네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번에는 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에서 엔터 하면은 이렇게 중도퇴사자 정산 버튼이 자동으로 눌러졌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정산 명세가 나오는데요. 다른 자료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입력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영해 주시면 반영하면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이 여기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행과제에 몇 번을 했느냐? 3번을 하신 거죠. 차은경의 급여 자료를 추가로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퇴사 정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4번. 8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고 조정대상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달로 2월 하시오. 가만 놔두면 다음 달로 2월이 됩니다. 당사는 매월 원천징수 신고 납부 대상자입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다시 실행을 하시고 귀속 8월부터 8월 지급기간도 8월부터 8월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작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조정대상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달로 2월 하시오 했기 때문에 여기 조정대상 환급액이 63만 9,580원 발생돼 있잖아요. 이거를 20번에 4월, 2월 환급액에 반영이 돼 있죠. 그대로 두면 된다 하는 얘기. 만약에 당월에 환급을 신청하시오 했을 때는 여기다가 이 조정대상 환급액을 입력해주면 당월에 환급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저장을 해 둔 다음에 이해하시고 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수행과제 4번까지 이렇게 마치신 거예요. 자, 평가 문제 41번부터 또 해보죠. 8월 차은경 급여자료 입력 조회에서 급여 차인 지급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아까 급여자료 입력에 지워졌네요. 그러면 다시 8월 1일 급여 이렇게 엔터 치시고 차은경을 클릭한 다음에 차인 지급액 5906340 답지 한번 볼게요. 5906340 확인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평가 문제. 8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A10의 5번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A10의 5번 총 지급액 65800,000. 답지 같겠죠? 65800,000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또 43번의 질문. 차은경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도 탭을 조회해서 급여 항목 중 20번 제출 비과세계는 얼마인가 그랬네요. 자,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자, 인서급여로 가셔가지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겁니다. 거기 가면은 우리가 중도 결산을 했기 때문에 중도 정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 중도 탭에 가면은 차은경위가 들어와 있어요. 예, 중도 탭에 가면 차은경위가 넘어와 있죠. 거기에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급여 항목 중 20번. 소득명세 탭에 보시면은 급여 항목이 쭉 13번부터 20번까지 쭉 있습니다. 그 20번에 보면은 제출 비과세 개 1600000이죠. 답지 한번 볼까요? 1600000. 소득명세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정산명세는 21번부터 있어요. 소득명세에 가야 20번까지는 소득명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번이죠.
차은경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도 탭을 조회해서 건강보험 33회 공제 대상 금액을 얼마냐 그랬습니다. 정산 명세에서 33 건강보험 공제 대상 금액 1849140 33의 가가 되겠습니다. 1849140이 답이 되겠죠. 다음에 45번입니다. 45번. 차은경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도 탭을 조회해서 73 결정세 소득세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72가 결정세액인데 그 아래에 있네요. 73 여기 결정세액의 소득세 1850744 요걸 답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겠습니다. 1850744 1850744 일치하죠? 72 다음에 73이요. 밑에 있습니다. 73이 여기에.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의 평가 문제 45번까지 우리가 또 정리를 했고요. 다음은 연말정산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라. 사무직 정무진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입니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고 부양가족은 정무진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김미선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지출은 정무진이 모두 부담하였다. 정무진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회사 경비 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회사 경비로 정무진 개인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한 것은 이건 입력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 일반에서 입력할 때 700만 원을 차감하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2026년 3월에 정우주를 출산하였습니다. 둘째 자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며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한다. 1. 해당 연도 출생, 정우주, 사원 등록 메뉴에 추가 입력하며 이외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요건에 맞게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아이 하나만 추가로 입력을 해라. 자, 1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신용카드, 의료비, 산후조리원 비용을 구분하여 입력을 하라. 네. 일반 의료비와 산후조리비 입력할 거. 교육비, 소득공제. 네. 네. 나머지는 이제 의료비에서 일반 의료비하고 산후조리원비 나누어서 입력할 거고요. 신용카드 입력할 때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등록에 가서 이 자료 1번에 있는 정우주 이 자녀를 추가로 등록을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 가보겠습니다. 인사급여 사원 등록 가셔가지고 정무진 사원을 클릭하고 여기 5번째 줄에다가 사자녀 20세 이하 하고서 정우주 내국인 260325 3321 592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대로 입력된 것이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보시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및 기타 증빙자료 신용카드 국세청 자료인데 사용자가 정무진인데요. 아까 정무진이 사용한 일반 사용 금액 중에서 회사의 업무에 쓰이는 회사 경비로 지출한 것이 700만 원이 있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을 입력할 때 여기서 700을 빼야 되니까 1,800만 원을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다 입력 가능하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사급여로 가셔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연말 탭으로 가십시오.
연말 탭으로 들어가서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서 정무진을 선택하고 확인해서 불러내겠습니다. 예, 정무진의 자료, 급여 자료, 소득 자료가 모두 불러졌고요. 신용카드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정무진의 6번 국세청주례 6번 여기에다가 1,800만 원을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오른쪽으로 쭉 스크롤해서 10번의 국세청 줄에다가 30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옆에 5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 왼쪽으로 또 왼쪽으로 좀 가서 문화체육이 여기 국세청 신용카드 여기에다가 5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가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예, 700만 원이 차이가 나야 되죠. 그래서 2,900이 아니라 2,200 합계가 나오면 됩니다. 자, 정무진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에서 일반에서 7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다음 자료도 국세청 자료인데요. 예, 사용자가 김미선입니다. 자, 김미선은 배우자라고 아까 한번 여기 가족 현황에서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 김미선 총 급여가 2,500만 원을 수령했다. 예, 총 급여가 500만 원을 넘었죠. 그러면 김미선 배우자는 소득자예요. 그러면 소득자가 자기가 지출한 거죠. 예, 이거는 김무선의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입력을 안 합니다. 김미선의 전체 신용카드는 입력을 하지 않는다. 다음 의료비로 가보겠습니다. 국세청 자료이고요. 아까 산후조리원하고 일반 의료비하고를 구분해서 입력하라고 한 게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자, 김미선. 네, 의료비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환자라 하더라도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를 전혀 에, 저기 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어, 그 가족 명단에 있으면 모두 입력할 것이죠. 자, 그러면 김미선의 의료비 입력을 하러 가겠습니다. 의료비 탭을 클릭하시고 여기 부양가족 관계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배우자 김미선을 불러냅니다. 국세청 자료에서는 상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는 생략하시고 의료증빙 코드를 1번 국세청이라고 하면 됩니다. 건수는 한 건으로 해주시고 지급액을 입력을 하는데 지급액을 입력을 하는데 일반을 먼저 입력할까요? 네, 20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줄 바꿔서 이제 밑에 줄로 내려옵니다. 엔터 엔터 쭉 지나가고요. 다시 한번 김미선을 불러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배우자 김미선. 예, 마찬가지로 의료증빙 코드를 1번 국세청으로 해주시고 건수 1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산후조리원 500만 원. 근데 이게 한도 체크가 되는지 우리가 이제 교육비 같은 경우에 교복 구입비 같은 건 한도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냥 500만 원을 다 입력을 해도 되는데 의료비는 한도 체크를 안 될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한도 체크를 자동으로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산후조리원은 연간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아이당 200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한도를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200만 원만 입력하시고 여기에 산후조리원 해당 여부 여기를 동그라미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산후조리원을 동그라미로. 200만 원 한도가 자동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200만 원으로 수정해서 입력을 해주는 거.
500에서 300을 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교육비 국세청 자료이고요. 학생이 정소미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이런 현장 체험 학습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40만 원을 입력해도 그 셀에서 30으로 고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30만 원만 입력해도 되지만 모르고 그냥 40만 원을 입력해도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자, 정소미의 교육비 입력하겠습니다. 교육비는 소득 공제 탭에다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오른쪽으로 쭉 스크롤하면 교육비 칸이 있습니다. 정소미의 부분을 클릭해서 초중고 해주시고 국세청 줄을 더블 클릭하면은 교육비 합업창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체험학습비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가 거기 있는 대로 한번 40만 원을 한번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은 이렇게 30으로 바뀌어요. 여기에서 한도가 자동으로 수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자, 교육비, 체험학습비 하나 처리했고요. 다음, 네, 여기까지군요. 그래서 이 연말정산 문제에서 여기서는 산후조리원 비용 요거 200만 원으로 수정해서 입력하는 거 이 점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입력을 하지 않는 거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평가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평가 문제. 46번. 정무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36 차감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정산 명세에 가셔가지고 36번을 찾아보시면은 34745-560이잖아요. 그러면 보기에서 34745-560 2번이 정답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다음 47번 정무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40일 신용카드 등 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40일 2127500이 공제 금액이죠. 2127500 답지 한번 보겠습니다. 47번의 답은 2127500 확인되겠습니다. 다음 48번은 57 자녀 세액공제 중에 출산 입양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네, 57 자녀 세액공제에서 출산 입양 500000 둘째 아이 50만 원. 답지에 50만 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49번을 보겠습니다. 49번은 62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얼마냐 그랬죠. 62 의료비 345300 답지 보시면은 345300 확인됩니다. 다음 마지막 50번은요. 63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63 교육비 세액공제는 45,000원. 정답도 45,000원 확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81회의 근로소득 관리 문제 3개 이번 시간에 같이 해봤는데요. 다른 회차 앞에 80회나 79회 회차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일용 근로자의 급여 자료 입력 문제가 나왔다는 거. 요것이 좀 앞에 80회나 79회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일용 근로자의 급여 자료 입력 문제는 수시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한두 번 해보시면 자신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 82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